안녕하세요. 주식주치입니다. 오늘은 넷마블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당 분석은 9월 2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넷마블은 9월 2일 기준 주가 6만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임 회사인 넷마블의 게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마블 콘테스트 오브 챔피언,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모바일 7개의 대제, 세븐나이츠2, 제2의 나라, 그 외에 해외에서 출시한 모바일 카지노 게임 등이 있습니다. 넷마블의 모바일 게임들의 종류 및 연도별 매출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2020년부터 꾸준히 매출을 내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제2의 나라 및 모바일 카지노 게임 등으로 구성된 새롭게 출시된 게임도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넷마블 IR 자료에서 파악한 지역별 매출입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북미에서 매출의 절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르별로는 캐주얼 게임에서 절반의 매출이, RPG에서 나머지 절반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한 게임에 치중되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개인별 고루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히트작이 없다는 건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한 게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장점으로도 생각됩니다. 2022년 하반기에도 6개의 신작 라인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작 라인업이 3개나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게임 산업에서 블록체인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 시장이 2026년에는 10조 원이라는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넷마블은 소셜 카지노 회사를 인수하여 블록체인 기반 카지노 게임을 개발하는 중입니다. 기존 카지노는 승부 조작 문제 및 불투명한 플랫폼 운영 등으로 고객들로부터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에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위변조를 차단할 수 있고 카지노 게임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보증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카지노 게임에 대해 월 70만원까지만 게임머니 충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를 타겟하여 게임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넷마블은 2021년 전세계 소셜 카지노 3위 업체인 스피넥스를 2조 5천억을 들여 인수했습니다. 넷마블은 2016년에 소셜 카지노 업체 플레이티카를 인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카지노 게임을 통해 넷마블의 게임 사업 포트폴리오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넷마블은 다양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5년 NC소프트 및 잼시티에 투자, 2016년 카카오뱅크의 초기 투자사로 참여, 2017년에 북미 게임사 카밤을 인수, 2018년 하이브에 투자, 특히 넷마블의 방준혁 회장과 하이브의 방시혁 회장의 친척 관계여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넷마블이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웨이에 투자했습니다. NC소프트의 투자로 넷마블에서 리니지2 레볼루션을 출시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며 하이브 투자로 인해 방탄소년단 관련 게임을 곧 출시할 예정이며 넷마블의 코웨이 투자로 광고를 방탄소년단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넷마블이 투자한 회사 지분을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코웨이를 제외하고는 큰 성과를 냈습니다. 해외 회사들은 북미 모바일 게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투자했습니다. 현재 넷마블의 주가 차트입니다. 상장 이후 역대 최저 가격인 6만원입니다. 눈치채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종목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과거 5년 내 주가 중 저점일 때를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북미에서 넷마블의 자회사 카밤이 디즈니와 협력해 디즈니와 픽사 캐릭터가 등장하는 모바일 RPG를 출시했습니다.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디즈니 및 픽사의 캐릭터를 활용한 게임이라 매니아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넷마블 계열사로 편입된 후 가격이 하락한 코웨이에 대해 기사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넷마블에 편입된 후 코웨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축소하고 성장 동력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넷마블에서 인수 후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무엇보다 해외 사업에서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탄소년단의 광고 효과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래 분기 배당을 해온 코웨이가 넷마블 인수 후 배당을 연 1회, 그것도 배당 성향을 축소하였습니다. 구글이나 아마존이 인공지능 기술을 가전제품에 결합한 것처럼 넷마블도 인공지능 기술을 코웨이에 접목하여 스마트홈 구독 경제의 비즈니스를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웨이 연구개발비가 증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배당을 줄이며 회사 돈을 쌓았으니 앞으로 기술에 투자하는 코웨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이 광고하는 코웨이입니다. 그 외에 넷마블의 자회사 잼시티가 북미의 상장을 준비 중입니다.
잼시티는 쿠키잼 및 해리포터 게임을 개발한 모바일 회사입니다. 최근 트렌드인 메타버스에 발맞춰 넷마블 계열사의 이름에 메타버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로 메타버스를 선택한 넷마블의 모습입니다. 넷마블 FNC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최근 핫한 가상인물로 모델 리나를 만들었고 송강호 및 비의 소속사인 서브라임과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NS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돈 버는 게임으로 게임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입니다. A3 게임에서 채굴하는 이네트리움 광석으로 넷마블 블록체인 코인인 마블엑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교환한 마블엑스 코인을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게임 내 아이템인 이네트리움 광석을 마블엑스 코인으로 바꿀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이 마블엑스 코인은 지난 5월 빗썸에 상장되었습니다. 이로써 마블엑스 코인을 판매하여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A3 게임뿐만이 아닌 넷마블의 게임인 제2의 나라, 몬스터 아레나, 모두의 마블 등에도 이 기술을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이로써 게임을 통해 코인을 벌 수 있다는 새로운 재미 요소로 게임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빗썸에 상장하는 마블엑스에 관한 사진입니다. 이제 넷마블의 주요 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이기에 대기업들이 주요 주주로 포진되어 있고 약 70%의 국내 주주와 23%의 외국인을 제외하면 개미들은 7%의 넷마블 주식을 보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시총이 크기에 세력들이 장난칠 수 있는 주식은 아닙니다. 이젠 넷마블의 배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1%를 넘긴 적이 없기에 배당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꾸준히 2조 5천억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이 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영업이익이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경쟁이 심화되어가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평간비로 많은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IT업계 종사자들의 월급이 요 몇 년 새에 꾸준히 증가하여 인건비로도 지출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채 비율과 유보율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율뿐만이 아닌 실제 부채 총계도 증가하고 있음을 그래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PER, PBR, ROE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PBR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적자가 예상되기에 PER 및 ROE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현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흑자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매년 투자하는 회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많이 감소하였고 특히 올해는 113억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꾸준히 투자하는 회사이며 앞서 조사한 것처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장 전체 및 소프트웨어 종목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넷마블의 주가 하락률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배당을 기대하고 투자할 회사는 아닙니다. 올해 적자가 예상되어 PER은 비교할 수가 없고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하여 PBR은 코스피 평균과 비슷해졌습니다. ROE 또한 적자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고 부채 비율은 코스피 평균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부채 비율이 적은 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한 넷마블의 장점 및 단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잘하는 회사라는 점, 새롭게 모바일 카지노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는 점, 메타버스 및 NFT 등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회사의 발전 방향, 현 시대 최고의 아티스트 중 하나인 방탄소년단의 광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역대 최저가인 주가, 다양한 신작 출시 예정,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코인과 게임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를 열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올해 예상되는 적자, 매년 증가하는 부채, 뚜렷한 히트작이 없다는 점, 1% 미만의 배당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넷마블의 종목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내용에 이상한 점이나 궁금증이나 지적하실 점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매수 공고가 아닌 의견을 나누기 위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몸이 너무 안 좋아 2주 동안 일반식을 못 먹고 죽만 먹고 살았습니다. 대략 3개월에 한 번씩 크게 아파 보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주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종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